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지난 주말 제주 해군기지에 미 해군 함정이 처음으로 기항하면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미 해군이 이미 4년 전에 제주 해군기지의 함정을 어떻게 기항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보고서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이지스함인 스테데맘. 제주 배치설이 제기됐던 주멀트급 이지스함보다는 한 단계 작은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입니다. 그런데 스테데맘이 입항하면서 벌어진 상황은 지난 2013년 미 해군이 작성한 보고서에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완공되면 한국 측에 초청 형식으로 미 해군 함정을 보내야 하며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알레이버크급 함정이 적합하다는 겁니다.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수병들은 배 위에 유니폼을 입고 도열하고 봉사활동과 문화활동을 한 것도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지역 주민과 중국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3일 안에 떠나야 한다는 지적도 그대로 실행됐습니다. It is an honor for myself, USS Needham, and the crew to be invited to Jeju Naval Base. 이에 대해 해군은 보고서의 내용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내용이라며 기항을 허가했지만 초청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입항을 놓고 미국이 제주 해군기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제주도 인근에서의 한미일 합동훈련을 강화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즉 제주도는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전략기지로 변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어떤 암시가 사실상 최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행동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 해군 7함대의 동북아 훈련과 정책을 담당한 데이비드 서치타 중령이 작성한 보고서는 제주에 처음 기항한 뒤에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중소형 함정을 기항시키되 항공모함의 기항은 적당한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아껴두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서귀포시 한 민박집에 불이 나 투숙객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화재 당시 투숙객들이 대부분 잠이 든 늦은 시간이었는데 화재 현장을 발견한 해군 장병들의 신속한 대처로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문 사이로 시뻘건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은 호스를 들고 불길이 솟구치는 건물로 뛰어듭니다.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민박에서 불이 난 건 밤 11시 반쯤. 불은 20분 만에 진화됐지만 방 안에 있던 투숙객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검은 연기만 막 위로 솟아서 나오고 왔을 때 소방관 왔을 때 문 여니까 이제 그 불이 나온 거지. 노란색 뭐 그런 불 있잖아요. 정신 없었죠. 화재 당시 민박집에 자고 있던 나머지 투숙객 7명은 대피해 대형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해군 장병 3명이 화재 현장을 발견한 뒤 불이 더 이상 번지는 것을 막고 투숙객들을 대피시킨 겁니다. 그때 바로 뛰어와가지고 수화기부터 찾은 다음에 수화기로 화재에 진압을 한 다음에 그리고 숙박하는 다른 사람들을 일일이 다 문을 두들기면서 좀 대피를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와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연소 경로와 탄화운 등으로 보아 마루 쪽으로 최초 발화 지점은 추정은 되는데 명확한 화재 원인이 발견되지 않아서 지금 마루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발굴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원인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뻔한 숙박업소 화재. 해군 장병들의 발빠른 대처가 소중한 목숨을 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달린 동물학대 사건과 관련해 개 주인이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제주시 내도동 67살 김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5일 79살 윤모 씨에게 개를 잡아달라고 부탁해 오토바이에 끌고 다니도록 방조했고 사건 직후 개는 도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수영인들은 아직도 전과자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재판도 받지 못한 채 형무소로 끌려갔던 이들의 명예회복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18살이던 1949년 인천영무소에 수감됐던 박동수 할아버지. 무장대원이라는 누명을 쓰고 7년형을 언도받았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9.4일생으로 고향에 돌아왔지만 전과 기록 때문에 평생을 감시 속에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심어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그 죄명을 자식에게 물려주고는 안 되거든요. 이것만은 어느 정도 좀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박 할아버지처럼 4.3 당시 인천영무소에 수감된 제주 출신 수영인은 408명. 90% 이상이 재판을 받지 않았거나 모른다며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명예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71%였고 법적 조치가 없어 전과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특히 수영인의 17%는 아직까지 희생자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수영자 408명의 4.3 희생자 신고자는 314명이고요. 아직도 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자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옛 말로는 빨간 줄이 좀 그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리해 줘야죠. 그래야만 명예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이라고 당사자들은 말합니다. 수영인 명부를 폐기하는 4.3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수영 생존자 17명도 다음 달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어서 명예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한라대가 학내 문제를 비판한 교수들을 징계하라는 서명을 동료 교수들에게 강요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재임용 거부 등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했고 보직 교수들이 직접 서명을 받아 교수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김성훈 한라대 총장에게 주의를 권고했고 제주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동남아시아 등으로 해외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국제선 도착 대합실이 오랜만에 북적입니다. 제주와 대만을 잇는 직항 노선이 넉 달 만에 재개되면서 대만인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은 겁니다. 일주일에 2차례씩 운항하는 제주와 타이베이 노선의 좌석은 오는 6월까지 대부분 매진됐습니다. 我们今天班机是全满，那我们非常兴奋能开这个航点，也是我们台湾虎航在韩国的第3个航点。 지난해 제주를 찾은 대만인 관광객은 3만 8천여 명. 지난 2012년 5만 명까지 늘었다 항공 노선이 줄어들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다음 달부터 대만 방송사와 여행사들을 초청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来济州岛的话，基本上会有油菜花，然后樱花这些。而且济州岛因为它这边是比较没有受到污染，所以呢，它的天气状况这些空气污染的话都是很舒服。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해외 시장 다변화를 위한 관광 마케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봄꽃 시즌을 맞아 홍콩 노선에도 특별기가 투입되고 러시아와 말레이시아 여행사를 초청하는 팸투어도 진행됩니다. 하지만 제주를 오가는 국제선 항공편이 중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 국한돼 있는 점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좀 허브 공항들을 이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싱가포르 같은 데는 아주 허브 공항이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출발해서 제주로 오는 특히 관광 안내사의 95%가 중국어와 일본어에 편중돼 있는 점도 시장 다변화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지역 가계대출이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가계대출은 11조 6천억 원으로 2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고 가구당 부채 규모도 5,150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0%나 많았습니다. 특히 가구당 소득보다 부채가 30%나 많아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관광 수입이 줄어들 경우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녹조 현상 해결 등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일부 보에서 시범적으로 대량 방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위를 낮추자 강바닥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고왔던 모래밭이 온통 펄밭으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대구 MBC 김은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낙동강 사문진교 일대 대량 방류로 달성보 수위가 14m에서 10.8m로 4대강 사업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아지자 강바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바닥을 파낼수록 시커멓고 끈적끈적한 흙이 발견되고 썩은 냄새도 납니다. 저수지처럼 고여있던 강물이 과거 골재용 모래를 채취할 만큼 고왔던 모래밭을 펄밭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대한하천학회와 정치권이 공동으로 구성한 현장조사단은 강바닥 흙의 오염 성분이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뻘이 있냐 없냐 뭐라고 하는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물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었던 거였고요. 이번에 실제로 물이 빠지면서 이 드러난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정부는 앞으로도 녹조 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더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상시 방류만이 수질과 생태계 회복이 가능하다며 보호 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질을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항상 중심에 두고 근본적으로는 상시 방류 그리고 나아가서는 보철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 현장조사단은 바닥보호공 등 보호 주변 구조물 하자 보수 기간이 올해 마무리되는 만큼 수중 촬영 조사를 진행한 뒤 보호 안전성에 대한 결과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 조금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11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올라 있는데요. 낮에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남동과 산간 지역으로는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5mm 미만으로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은 없겠고요. 공기도 깨끗해서 미세먼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모두 10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낮 기온도 17도까지 오르면서 완연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종일 15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내리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지만 기온은 평년보다 3도가량 높은 모습입니다. 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 13도 내외, 낮 기온은 17도에서 1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산간 지역도 모두 영상의 기온을 회복한 모습이고요. 섬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14도 내외로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조금 높게 있는 곳이 있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 공항은 흐리거나 비가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제주 지역 벚꽃 개화의 기준이 되는 기상청의 벚나무가 어제 개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7일, 평년보다는 3일 늦은 것이며 다음 주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달 들어 평균 기온은 지난해보다 0.8도 낮고 일조 시간도 23시간 짧아 벚꽃 개화가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내부 33제곱미터와 텔레비전 등 가재도구를 태워 소방서 추산 54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의 불씨가 주택 지붕으로 옮겨 붙으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생활체육회 보조금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 동부경찰서는 당시 제주시장이었던 강모 씨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강 전 시장은 생활체육회에서 해외에서 전지 훈련을 한다며 보조금을 신청하고 훈련은 국내에서 진행한 것과 관련해 예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박희근 판사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2년 3월 서귀포시 강정동 구럼비 해안 발파 당시
화약을 실은 차량의 진입을 막고 행정기관의 등록 절차 없이 후원금 3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전교조 제주지부장인 김영민 교사가 노조 전임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지난 2일부터 무단 결근함에 따라 직위 해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가 청와대에 기획된 공작 정치로 밝혀졌는데도 직위 해제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도심 가득한 미세먼지를 몸보다 먼저 만나는 건 바로 당신의 피부. 그래서 피지우겔, 미세먼지에 맞서는 저자극 테크놀로지. 내일을 위한 생기 충전. New Physiogel Daily Defense. 뉴스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